12월 첫째 주 미디어잇 알짜 뉴스입니다. 아이폰이 이번 주부터 일반 대리점을 통해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했죠. 아마 구입하신 분이라면 앱스토어에 관한 궁금증이 가장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반쪽짜리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진 기자가 전합니다. 아이폰의 콘텐츠 다운로드는 애플에서 운영하는 앱스토어를 통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품 구매자들은 자신의 컴퓨터에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됩니다. 애플의 앱스토어는 국가별로 다른 콘텐츠로 운영됩니다. 애플 코리아 웹사이트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으면 한국 계정이 생성되는 것이고 미국이나 홍콩 등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해당 국가의 계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일부 논란이 있습니다. 한국 계정으로 로그인했을 때 만나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수가 미국이나 홍콩에 비해 적고 게임 카테고리는 아직 열리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애플리케이션은 향후 늘어나겠지만 게임 카테고리가 문제입니다. 국내에서 게임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해외 게임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의 판매가 얼마나 될지 확신할 수 없는 데다 심의 비용까지 지출해야 하며 별도의 사업자 등록도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애플 코리아 측도 심의 문제로 게임 카테고리를 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제작사들은 궁여지책으로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를 통해 게임을 등록하고 있으나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이라면 이는 불법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기 있는 게임을 다운받고자 하는 사용자들은 홍콩이나 미국용 계정을 별도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아이폰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타 스마트폰에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부드러운 게임 환경 구축임을 감안하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제 방법도 논란거리입니다. 앱스토어에서의 결제는 비자나 마스터와 같은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이용해 달러 결제로 진행됩니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처럼 현금 입금이나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은 사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결제와 관련된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폰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모바일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앱스토어에서 발생된 문제가 아이폰의 발목을 잡는 또 다른 복병이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관련 정책의 뒷받침 없이 모바일 생태계 구현은 요원해 보입니다. 미디어잇 이진입니다. KT의 아이폰 국내 출시와 함께 국내 휴대폰 시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SK텔레콤이 자사의 스마트폰 T 옴니아2의 보조금을 대폭 늘린 것인데요. 이 때문에 일반 풀터치폰인 햅틱 아몰레드보다 출고가가 더 낮아지는 가격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당장 스마트폰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 있으나 더 낮은 사양의 제품이 더 비싸게 팔린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분석했습니다. 한편 옴니아2와 관련된 논란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보조금이 확대되기 전 옴니아2를 구입한 고객 중 통신사에 항의한 고객에게만 환불해준 사례로 이용자들의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또 SK텔레콤의 인력 대행업체가 옴니아2 관련 온라인 모니터링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공지를 알바몬에 등록한 사실이 온라인상에 퍼져나가기도 했습니다. 아이폰과의 경쟁 구도 속에 보조금 확대로 가격이 낮아진 옴니아2의 판매량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뒤인 내년 1월에는 SK텔레콤이 모토로라 구글폰을 출시할 예정이어서 아이폰 경쟁 2차전이 펼쳐질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대민 전자정부 사이트인 공공 아이핀센터에서 액티브엑스를 사용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이트는 앞으로 파이어폭스, 크롬 등 익스플로러 외에 여러 웹브라우저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인터넷을 통해 국가기밀 유출 사고를 막는 사이버사령부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창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이버사령부는 국방전산망은 물론 유사시 제3국을 사이버 공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출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정보보호 컨설팅 업체들이 내년 최대의 보안 이슈로 분산 서비스 거부, 즉 디도스 공격을 꼽았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77 대란보다 더 큰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으며 이외에도 국가 공공기관 망 분리 사업, 웹상 보안 위협 진흥화 등을 내년도 주요 이슈로 선택했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윈도우 7의 화면이 갑자기 까맣게 변하는 블랙 스크린 현상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온 가운데 한국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고 국내에서는 보고된 적 없는 문제라며 걱정할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상파 DMB 특별위원회는 개국 4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2014년까지 전국 수신률을 95%까지 확대하고 양방향 방송으로 진화하는 등의 제도의 5대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어도비 시스템즈는 스마트폰에서 구동되는 포토샵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이폰과 윈도우 모바일, 안드로이드 등 다양한 스마트폰 운영체제용으로 개발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전 회장인 빌 게이츠는 미국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래의 컴퓨터는 사용자와 서로 대화하고 움직임을 인식하는 등 보다 사용자 중심적인 환경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배기오염물질을 적게 내보내는 하이브리드 택시가 지난 3일 국내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아반떼와 포르테 LPI 하이브리드 자동차 10대가 서울 지역 5개 택시 회사에서 2년간 운행하게 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일반 차량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모토로라는 블루투스 헤드셋 2종류를 선보입니다. H520은 소음과 에코 소거 기술을 적용했으며 스피커가 귀 바깥에 오도록 설계됐고 S9 HD 블랙 에디션은 SRS 와우 HDTM 사운드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LG전자는 크리스탈폰을 출시했습니다. 강화유리 소재의 투명 키패드와 3인치 풀터치 스크린을 적용한 슬라이드폰으로 정전식 멀티터치와 지상파 DMB 등을 지원합니다. 코아엔 SI는 미니 LP형 케이스 T10 T박스를 발표했습니다. 기존 LP형 케이스와 ITX의 장점을 결합한 제품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인 점이 특징입니다. 아이폰 출시와 함께 스마트폰 관련 모바일 시장이 그야말로 떠들썩한 상태입니다. 업계가 서로 휩쓸리지 않고 계속해서 선의의 경쟁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